뒷수습은 신이와 자기한테 맡기라고 장리가 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장리는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이한테 가봐야겠어. 방랑자, 오셨군요. 문제는 다 해결됐고 승소산에 있던 잔성의 잔당들에 대한 신문도 끝났어요. 확실히 바둑판의 전설이 가리키는 시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노리고 왔고 그것을 이용해 수호신을 견제하고 다시 승소산에 혼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지만 방랑자와 장리가 그걸 간파하고 해결했죠. 장리의 말에 따르면 잔성의 간부 한 명도 그 신기루에 들어갔지만 탈출하던 중 장리의 불에 부상을 입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해요. 이 문제는 변정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산의 병력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죠. 이틀 전 해안에서 헤어지고 금주로 돌아갔습니다. 좀 피곤해서 요양을 간 모양입니다. 신기루 전체를 불태워버릴 정도의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것은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승소산 정자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이건 다른 의도가 없는 순수한 초대라고도요. 계속하죠. 방랑자, 이틀간 잘 쉬셨나요? 지금 멀쩡하게 방랑자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 초대한 건 단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니까. 방랑자가 온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그 기보에 대해서는 100년 전 제 사부님 현묘 주님과 한 기인이 만났을 때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잔상묘 속에서 사부님은 그 기인에게 구조되셨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기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보셨어요. 그 후 사부님께서 알아보신 결과 이미 역사에 그 기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죠. 그래서 사부님은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승소산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 전설의 기보를 남기신 거예요. 이 바둑판을 통해 뒤틀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보의 말은 바둑판에 숨겨진 정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열쇠일 뿐 중요한 건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죠. 그 장생 비법은 우연히 산속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사부님이 돌려보낸 나무꾼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그 신기루는 제 사부님이 세운 계획이었어요. 바둑판을 매개로 해서 직정의 역행장치를 이용해 숨겨두고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정상화된 후에야 나타날 수 있게 하셨죠. 수호신과 승소산이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잔송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시간 제어법을 바둑판에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에 걸린 거죠. 우연히 잔송해가 짜놓은 안내를 따라가던 탐험가에게 발견돼서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된 거고요. 수호신이 쓰러져 부상을 입었을 때 사부님과 그 기인은 승소산에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메커니즘을 남겨두었어요. 침입하는 사람에게 파국의 법이 없는 한 신기루는 침입자를 모두 삼켜버릴 거예요. 맞아요. 다치지 않고 신기루를 불태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 어빌리티에 대한 극도로 정밀한 통제가 필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저에게 있어서 사부님의 큰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겨우 그 중 하나일 뿐이죠. 사부님께선 떠나시기 전 저한테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분과 대국하고 바둑판을 남긴 자를 찾으라는 거였죠. 사부님이 떠나신 후 신기루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에요. 자, 방랑자. 이제 이야기 속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사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금색 눈동자를 가진 기인에 관한 기록도 수없이 읽었고요. 방랑자가 금주에 왔을 때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승소선을 여행하는 동안 마음을 굳혔어요. 바둑판 신기루로 확신하게 됐죠.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역시 그 추억들은 가짜가 아니었네요. 원래는 이름도 없는 꼬마 거지였어요. 얘기할 것도 없는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과거가 끝없이 반복되는 그 신기루 속에서 새로운 추억이 탄생할 줄은 몰랐네요. 잠시라도 함께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제가 이 활을 이용해 다시 신기루를 파괴한다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수명을 대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죠? 신기루에서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저는 더 이상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해도 제 몸에 부담이 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방랑자가 정말 전설 속에서 역사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수호신 다음으로 가장 불멸에 가까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여행 중엔 만남과 이별도 흔한 일이지만 방랑자에겐 이 이슬 같은 덧없는 시간이 길든 짧든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경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저와 함께 그 끝나지 않은 대국을 끝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꼬마 거지가 나아가는 길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명이 온 세상을 휩쓴 자리, 잔상이 들끓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죠. 꼬마는 자신의 피와 불로 위험과 추위를 몰아냈지만 사부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하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의 목숨은 파리만도 못하니 무모하게 목숨만 걸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 그저 살아가며 더 먼 미래를 비춰야 한다 일러주셨죠. 그래서 꼬마는 지혜로 위기를 피하고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가면서 혼자였지만 비틀거리며 자랐어요. 그 후엔 그 아이도 누군가의 사부가 돼서 한 주의 주인을 가르쳤죠. 세상을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조들을 본받아서 백성을 위해 평화를 지켜라. 이 세상의 혼돈을 혼자서는 태울 수 없으니 불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라.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평화로운 미래로 이끌어줄 거예요.